안녕하세요. TV 생활법정 신성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화목해야 할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고 이혼 문제로 법정을 찾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시대에 관계없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 문제라든지 성격 차이, 또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여전히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오늘 TV 생활법정의 첫 번째 사건이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동거를 하다 지난 2001년 8월에 결혼한 김영주, 최재호 씨 부부.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던 아내 영주 씨. 그러나 지금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 그 두 사람을 너무 믿었고 이건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사람으로 생각도 안 했으니까 길을 버렸겠죠.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하죠, 특히. 지난 4월 평상시처럼 바쁜 집안일을 마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영주 씨. 연애 때부터 유일하게 남편과 함께한 취미생활 PC통신. 생활의 정보를 얻고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했다. 평소처럼 영주 씨는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해오던 메일을 열어보게 되고 심상치 않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남편이 누군가와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던 후배와 주고받은 메일이었는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남편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후배에게 확인한 결과 영주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자신과 절친한 후배와 2번에 걸쳐 외도를 한 것이다. 쪽에서는 다 그랬다. 그걸 시인을 했을 때 그게 제일 화가 났죠. 그럼 조금이라도 바라는 게 있었다면 걔가 먼저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다 듣고 왔다며 맞아, 비꼬면서.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미련도 없고. 외도도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상대가 절친한 후배라니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혼만이 최상이라는 아내 김영주 씨. 한번 용서해줘. 됐어, 필요 없어, 나가.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최재호 씨.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재호 씨의 모든 행동을 변명으로만 받아들였다. 재호 씨는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아내가 야속하기만 했다. 힘든 동거 끝에 결혼해 성실한 가장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살고 싶었던 재호 씨.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 이혼만한 막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남편 최재호 씨. 내가 왜 그랬을까? 순간 잘못 생각해갖고 막 그런 죄책감도 느끼고 막. 와이프 쪽에서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지금. 지금 와이프가 뭔 말을 해도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다 변명일 테고. 제가 죄인이죠. 한순간의 실수였다.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남편 최재호 씨. 이혼 법정.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사건. 네, 이번 사건은 가사 사건인데 양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고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뢰인의 청구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희 의뢰인 김영주 씨는 6년간의 동거 끝에 2002년 지난해 8월에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3개월 된 아들을 기르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올해 4월이었습니다. 채팅 아이디에 저장된 메시지를 통해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외도 상대는 저희 의뢰인과 절친한 후배였습니다. 사실을 알고 난 김영주 씨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잘못이 상대방, 남편에게 있는 만큼 이혼과 동시에 상대방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 주시고 또한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함께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한 후배랑 그랬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진짜 수치심스럽고 너무 배신감에 너무 그래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인 답변 취지를 말씀하세요. 상대방 남편 최재호 씨는 너무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아내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통탄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까지 나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가정의 그 행복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일말의 실말이라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만큼 우리 의뢰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해 주시고 재판장님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애정어린 판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제가 100번 사과를 해도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전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그 상간녀가 외도한 일이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됐지요? 네,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기 때문에 그 인터넷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는 어떤 한 채팅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저희 의뢰인이 접속을 했는데 마침 한 두어 달 전에 상대방이 남겼던 그런 대화 내용이 거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은 상대방과 그 상간녀, 그러니까 저희 의뢰인의 후배 여자가 함께 나누었던 채팅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이 의심 끝에 후배를 찾아가서 그 여자 후배로부터 남편과 관계가 있었음을 시인을 받고 그래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후배라는 여자를 상대방이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아내의 친한 동생이고 그 전에는 가끔 이렇게 같이 몇 번 만났습니다. 2002년 11월 달에 처음 만났습니다.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배를 드나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그 3월 중순쯤에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이별의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의뢰인의 집에 며칠을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집에 와서 그 놀다가 결국은 알게 된 예, 사이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의뢰인, 그때는 후배하고 남편 사이에 뭐 어떤 특별한 두 사람이 가깝다든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셨죠? 예,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고요. 예. 서로 더 거리감이 있게 더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또 너무 믿었고 그리고 전혀 의심할 만한 그런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과 외도를 한 그 후배, 가명입니다만 혜미 씨는 저희 그 의뢰인의 절친한 후배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물어봤을 때도 남편과 후배의 대답은 뭐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대수롭지 않은 대화였을까? 저희는 당시의 대화 내용 그리고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난 4월 19일 아내 김영주 씨는 이메일을 보고 남편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후배를 찾아갔습니다. 나야, 문 열어. 언니, 저 일로 와봐. 언니. 나 바로 뺐어. 언니, 그런 게 아니고. 변명하지 마. 빨리 변명해.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아내. 그동안 그렇게 성실했던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영주 씨가 꿈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둘도 없이 친한 후배. 아내는 믿었던 두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의뢰인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후배가 2달 전에 남편과 2번 관계를 했다는 사실의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이틀 전 아내는 의심이 되는 메일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남편을 추궁했지만 남편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후배가 자필로 쓴 진술서입니다. 두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동안 외도 사실을 부인했던 남편은 아내가 가져온 후배의 진술서를 보자 변명 한마디 못하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지 이틀 만에 저희 의뢰인이 그 후배를 찾아가서 장장 7시간 동안 대화와 또 추궁을 한 끝에 두 사람이 2월 말경에 2번의 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그 진술서가 실제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를 가지고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따지자 그제야 외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 상대방은 사실 처음에는 의뢰인을 속일 생각으로 대화 내용이 들킨 뒤에도 탁 잡아떼고 있다가 후배에게 진술서를 밝히고 받아오고 나서야 그 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 상간녀가 쓴 진술서예요? 네. 인정했네요. 누가 먼저 유혹했나요? 저는 그냥 채팅을 하다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술 먹고 있다 그래갖고 놀러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처를 가르쳐주고 들어가서 이제 술 한 잔씩 먹다가 상대방 여자 쪽이 옷 입은 거하고 행동하는 게 먼저 사실 그 우리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뭐 여기서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인 후배의 그 어떠한 그 남자 관계의 복잡함 내지는 남자를 유혹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조금은 그 다 정상적인 여인들에 비해서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상대방은 그냥 그 철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건데요. 이렇게 아내의 후배가 조금은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 영상을 요청합니다. 누구세요? 언니 저예요. 어머, 혜미였구나. 잘 지냈어? 네. 밥은 먹었고? 후배인 혜미 씨가 아내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였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수시로 찾아오는 그녀를 영주 씨는 친언니처럼 살갑게 대해주었고 남편인 재호 씨 역시도 그녀를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혜미 씨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아내는 이런 후배의 행동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후배는 아내보다 남편과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배는 좁은 방에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스킨십을 서슴없이 행했고 재호 씨는 그럴 때마다 당황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곳이 문제의 방입니다. 얼마나 좁은지 쉽게 알 수 있었는데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잘못했어 내가. 죽이네요. 죽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나도 술이 취해서 나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당한 거 같기도 하고 나도 막 해버렸기 때문에 나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속상하고 미안하고 내가 없애야 되는데 그래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자 저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화해를 시켜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우리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여인이 유혹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황에서 두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 그러한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남편의 그 잘못도 있지만은 아내의 후배에게 더 큰 잘못이 있었고 아내의 후배가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의뢰인은 그것을 그런 사람을 집으로 자꾸 드나들게 한 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책임 의식을 가지면서 용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외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 상대방은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가 들통이 난 이후에 우리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상간녀를 찾아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뭐 찾아가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죠? 예. 단 한 번의 실수라면은 뭐 용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봐서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고의적인 외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4월에 저희 의뢰인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은 두 사람은 얼마든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남편이 굉장히 그 여러 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계속 노력했는데요. 아내는 너무 지금 감정이 격해서 지금 뭐 눈물을 지금 글썽이고 있는데요. 우리 상대방이 직접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그 참고 영상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남편 재호 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집안일에 시달린 아내를 위해 남편은 정시에 퇴근하면서 청소며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늘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려고 성심성의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뭉쳤네. 그야말로 남편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어머니를 살갑게 대해주는 남편이 내심 고마웠습니다. 그 말이 맞네.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가정적인 남성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해지려고 노력하고 지쳐도 집에 가서 집에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축구 나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술 한잔 먹고 싶어도 애 때문에 아니 가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 친구들도 또 그런 데도 못 마땅한 때도 있어요. 재호 씨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 아내에게 잘못을 빌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자메일은 물론 휴대폰을 이용해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난데 우선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고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감수할 테니까는 이혼하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나를 믿지 말고 아가를 믿고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꼭 용서해줘. 사랑해. 물론 이러한 노력이 용서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 최재호 씨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앞서서 한 번의 이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을 모시면서 살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그리고 가정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동안에 불성실하거나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요? 그전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던가요? 보이긴 해도 제 눈에는 다 가식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뭐 최선을 다하셨다고는 하지만
이 사실은 배우자에게 근본적인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으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상대방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좀 의뢰인이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도가 드러난 4월 19일 이후에 좀 자주 부부싸움을 했었죠? 예. 예, 왜 그랬어요? 아내가 괴로운 심정은 아는데요.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새벽 아니면은 아침 정도에 들어와 갖고 아기는 혼자 일어나서 울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싸웠습니다. 의뢰인도 평소에 술을 좀 좋아하시죠?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나가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남자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늦게까지 있다 들어온 적도 있지요? 근데 거의 같이 나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의뢰인이 술을 마시거나 할 때도 우리 그 남편은 그걸 가지고 뭐 심하게 야단치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서로 이해하면서 믿고 살았습니다. 4월 19일 이후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아내는 아주 심하게 그 행동이 변했는데요. 밤늦게 또는 새벽에 들어온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거 영상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소 아내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도 잦았는데요. 영주 씨는 결혼 후 한 달에 2, 3회 정도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횟수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영주 씨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번 외출을 하면 거의 새벽이 지나야 귀가를 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나갔다 올게. 아, 이 시간 또 나가?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그럼 채소방 들어오기 전에 빨리 들어와. 아유, 잔소리 좀 하지 마. 네 애미는 오늘도 또 나가. 이렇듯 아내는 하나의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먼저였고 같이 사는 친정어머니가 그 자리를 대신해주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애기 잘 돌아간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재호 씨는 늘 이런 아내에게 불만이었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친구 만난다더니 아직 안 왔네. 그래요? 응. 밥 먹었어요, 이게? 응, 아이고 젖도 잘 먹고 잘 노네. 아빠 오셨다. 재호 씨는 외출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말라는 당부였을 뿐인데요. 아내는 새벽 서너 시를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면 여지없이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는 아내. 이런 무책임한 아내의 태도는 재호 씨를 화나게 했고 늘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반성보다는 남편의 지적에 늘 너 도대체 불만이었습니다.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어? 그것도 애 있는 주부가 말이야. 새벽 3, 4시에나 집에 들어오고. 내가 뭐 맨날 술 먹고 들어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왔다 왔는데 술 좀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야? 누가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지금 몇 시냐고. 친구들이랑 놀다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지.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더 이상 아내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변호인 말씀대로 그 새벽에 귀가하고 술 취해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사실이에요? 그 전에는 거의 남편과 같이 나갔다 같이 들어오고 그랬고 아, 이후에는 이제 예. 그 일로 인해서 너무 참기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뭐 일주일이나 그렇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했지 그리고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알았어요. 사건 이후에는 제가 일 끝나고 가서 얘기 좀 하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집에는 없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거의 사건 후에는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사실 그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외도의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의뢰인 김영주 씨가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의뢰인 김영주 씨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나서 죽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남편의 외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정신과 전문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아내는 남편의 외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도 아이도 이제 모두 다 남의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2년 동안 누렸던 작은 행복은 한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좌절과 절망뿐인 아내. 갑자기 찾아온 정신적 충격으로 그녀는 지금 살아가야 할 의욕도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저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날을 힘들어하죠. 보내고 있습니다.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옆에서 보기 되게 안쓰러워요.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상담하는 동안도 영주 씨의 심리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해 보였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친정 부모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의뢰인은 본물 터지듯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외도를 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우리 진단명으로 하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 경우에는 남편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모든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외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부부 관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시도도 안 해봤어요? 시도는 해봤는데요. 와이프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부부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고요. 아내로서도 이혼 쉬운 결정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이상 이 이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상대방 남편 쪽에서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를 원하십니까, 위자료 청구는? 양육비라든가 여태까지 제가 진짜 어떤 수치심 그런 거 모두 다 뭐 금액으로 따지기에는 진짜 그렇지만 현실인 만큼 3천 정도 구합니다. 3천만 원 정도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건물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는 얼마지요? 월급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사는 집은 누구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지금 처갓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처갓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처갓집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하는 3천만 원의 위자료는 지금 우리 상대방 남편의 능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30개월치 월급을 전부 다 주는 액수입니다. 글쎄요, 상대방의 월급에서 일정 정도라도 의뢰인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정도도 못 해주신다면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 아기가 지금 몇 살이라 했죠? 13개월 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네, 아들이요. 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자 하니까 의뢰인과 상대방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정말 뼈저린 교훈을 얻었고요. 아내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못난 남편입니다. 이제 13개월 된 우리 아가에게 못난 아버지가 되지 않게만 해주세요.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해주세요. 의뢰인부터 시작하세요. 흔히 부부를 무촌이라고 합니다. 이 가깝고도 먼 이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유지시켜 주는 것은 바로 부부간의 신뢰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남편 최재호 씨는 아내로서 또 여성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외도를 저지름으로써 이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는 바로 의뢰인이 평소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후배였습니다.
아내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줬고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합쳐서 산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상대방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840조 1호에 보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자료 3천만 원, 또한 위자료와 별도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거나 또는 작거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상대방도 너무나 엄청나게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13개월 된 아이를 놓고 이러한 일로 인해 이혼을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때 너무나 안타까운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남편은 이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으로 평생 빚으로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사랑과 봉사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기서 선취하는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따뜻한 그리고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요즘은 툭하면 해체하고 이혼하는 그러한 풍토에서 가능하면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따뜻한 화해를 선처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유혹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 840조 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간녀가 이거 진술서로 자기의 잘못을 다 확인해 줬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아이가 13개월짜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그 가정 형편 사정으로 봐서, 즉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친정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키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도 어머니, 즉 의뢰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요. 또 양육권을 맡았으면 상대방은 지급이 있습니다. 일정한 그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될 상황이죠. 현재 재산이 없다고 해서 위자료를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뢰인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주고 또 양육비는 매월 30만 원씩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굉장히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그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입장이, 즉 자기 입장이 굉장히 잘못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의뢰인인 상대방이 저런 태도를 봐서 한 번쯤 더 받아주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닐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어? 어? 네. 네, 좋습니다. 저 정도 할 수 있지만은 나가서 잘 지내겠다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분의 장래의 새로운 출발 있기를 간절히 바라주기 바랍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찾았던 의뢰인과 상대방. 황산성 재판장의 중재로 화해 자리에 설 수 있었는데요. 다시 배우자에게 실망 주는 신인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죠? 네, 꼭 그렇게 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둘이 힘들지만 그냥 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아이 아빠도 좀 더 많이 반성하는 것 같고 그런 기미가 보이고 많이 뉘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로 가정이 위태롭게 될 뻔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가족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은 절대 없게 하고 너하고 애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게요.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두 사람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